담백하게 산다는 것, 양창순. 프롤로그. 내 삶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이 직선으로, 그것도 완벽하게 깔끔한 직선으로만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더불어 한 점의 얼룩도 없기를 소망한다. 젊은 날 나 역시도 한때는 그런 삶을 꿈꾼 적이 있다. 그것이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임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그저 누구나 그러하듯 나 역시 내 인생이 조금 밝고 평안하기를, 그리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덜어 있기를 바란 것뿐이었다. 내 인생에도 때때로 비는 내리겠지만, 그리하여 물얼룩이 튀기도 하겠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터였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감수해왔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가끔은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도 없지 않았다. 아마 누구라도 그러할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눈물나게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이 왜 없겠는가. 거기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자잘하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 인생의 어느 순간을 희열로 꽉 채우는 성취는 또 어떠한가. 그런 기쁨과 성취가 있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위로와 힘을 얻는다. 물론 인생에는 그 반대의 지점도 있다. 누구의 인생에서나 생겨날 수 있는 수많은 변수와 얼룩,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까지,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성된 두 가지 면이 한 사람의 일생을 이룬다. 아마도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러 행운의 별을 타거나 무슨 소리, 내 인생은 마냥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걸? 이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 나이가 되기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그 누구도 어느 정도 살아보기 전에는 자기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행복과 기쁨, 성취와 감사, 변수와 얼룩, 상처와 아픔의 총량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한참을 살아낸 후에야 그 사실을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다. 특히 스스로 만들어온 내 삶의 얼룩들, 그리고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얼룩들까지도 모두 현실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직업적으로 인간과 삶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이해, 때때로 해결 방법까지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 물론 그 이유를 모르지는 않는다. 우선 나는 태생적으로 비관주의자다. 한번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곧장 비극적인 상상으로 치닫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 또 하나, 무슨 일에서든 지나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내 나쁜 버릇 중 하나다.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어쩌면 그렇게나 감정적으로, 반응적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내 인생에 생겨난 수많은 얼룩을 생각하면 그냥 작은 점이 되어 지상에서 사라지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부터인가 제발 좀 담백하게 살아보자는 말이 내 삶의 버킷리스트가 되기에 이르렀다. 아직까지도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책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의 주제는 이 세상에서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뿐이므로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 역시 상대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말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몸이 다쳤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는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마음의 고통이 몸의 고통보다 1000배, 10,000배 더 아플 때도 있다는 것을 겪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오죽하면 애가 끊어진다고 표현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덜 느끼고 싶어한다. 그것이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방어기제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소망이 너무 강해 마치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내면을 억압하거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니 가능한 서로 간에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의 최선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는다. 프랑스의 시인 아르티르 랭보가 선언했듯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그로 인한 흉터와 얼룩이 없는 인생도 없다. 그러므로 다른 최선은 인생 자체에 얼룩이 질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조금이라도 의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그러한 사실을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그처럼 감정적으로, 반응적으로 좌충우돌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아마도 그 모든 실수와 얼룩도 반쯤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뒤늦게 담백하게 살아가기가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차지하지도 않았을 테고 말이다. 하지만 어쩌랴.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인 것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딛는 한 걸음이 아니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훌륭한 책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아마 그 말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나 역시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담백함은 컴퓨터 언어인 이진법과 관계가 있다. 이진법은 0과 1만으로 무한 반복이 가능하다. 주역, 괴의 언어도 이진법이어서 오로지 양과 음으로 세상 만사를 다 그려낼 수 있다. 즉,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의 삶은 이진법이 아니다. 삼진법, 아니 수백진법이 되기도 한다. 햄릿의 유명한 독백, 죽느냐 사느냐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죽기에는 삶에 대한 미련이 너무 크고 살기에는 힘든 일이 너무 많다. 내가 죽고 싶은 것이 정말로 죽고 싶은 것인지도 잘 모른다. 그러기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이다. 그러한 복잡한 마음속 계산에서 단순한 이진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담백함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완전히 미련을 버리는 것이다. 둘 중 하나만 취하는 셈이다. 그것이 바로 이진법의 담백함이다. 즉,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이 바로 담백한 삶의 기술이 아닐까 한다. 담백이라는 한자도 흥미롭다. 담이라는 글자는 삼수변에 불화가 2개 있다. 타오르는 불길을 물로 끄는 형상이다. 여기에서 담은 물이 맑다, 싱겁다를 의미한다. 백은 희다를 뜻한다. 그러고 보면 맑은 것으로 하얀색만 한 게 없다. 하지만 왜 담자의 경우 2개의 불화의 삼수변을 썼을까? 아마도 그런 맑은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 아닐까?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불을 물로 끄는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처럼 감정적이고 반응적인 사람에게는 담백한 만큼이나 효율적인 처방이 없는 셈이다. 담백하게 산다는 것, 양창순, 프롤로그